안녕하세요. 이번 짧고 시원한 퀴즈 대회 진행을 맡은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짧고 시원한 퀴즈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이 퀴즈는 델파이와 그 언어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고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부디 도움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품은 각 문제마다 다르며 문제와 함께 해당 상품이 제시됩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제출한 분에게 상품이 제공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품 3개를 획득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선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쉬우니 전략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가 끝나면 문제, 정답, 해설, 소스 코드가 제공됩니다. 소스 코드를 통해 세미나 후에도 직접 확인,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 코드는 델파이 12.0 이후 버전에서만 작동합니다. 답변 제출은 채팅창을 이용하면 됩니다. 화면에 문제가 제시되면 언제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감 표시가 나오면 더 이상 제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형식은 맨 앞에 문제 번호와 하이포를 적고 나서 답변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번 문제의 답이 인라인인 경우 2 하이폰 인라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인 만큼 문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다음 문제 번호와 하이폰을 채팅창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형식을 지킨 답변만 유효하므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퀴즈는 누구나 학습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정답은 기준은 델파이 12.1 아테네의 기본 설정 환경을 기준 조건으로 합니다. 정답을 맞추기 위해 어떤 것이든 활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스피드 퀴즈이므로 빠르고 단편하게 답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퀴즈의 문제 출처는 오브젝트 파스칼 핸드북 1장, 6장, 델파이로 더 빠르게 개발하기, 델파이 코드 에디터입니다. 이번 퀴즈의 예제 코드는 델파이의 프로그램 파일인 델파이 프로젝트 파일로 제공됩니다. 델파이 프로젝트 파일 하나에 관련 소스를 넣어 놓았으므로 여러분의 델파이 IDE에서 그 파일만 열어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퀴즈는 종료 시간이 되면 바로 중단합니다. 30분이 그다지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재미있고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퀴즈 상품과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2시 30분이 되면 종료합니다. 준비된 10문제를 모두 소화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델파이 12.0 버전 이후에는 문자열 리터럴에 여러 줄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드의 가독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게다가 SQL문이나 JSON 등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도 매우 편리합니다.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빈칸에는 모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무엇일까요? 네, 답변 제출을 정지해 주기 바랍니다. 정답은 홀다운표 3개입니다. 윤중현님 축하드립니다. 종료 후 제공해드릴 코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의 코드만으로 이해했을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올 문제는 오브젝트 파스칼 핸드북의 1장을 참고했습니다. 오브젝트 파스칼 핸드북의 다양한 예제는 GitHub에 있으며 각 장별로 별도의 폴더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위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답변 제출을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경백님 축하합니다. 5줄밖에 안 되지만 컴파일하면 작지만 완전한 콘솔 프로그램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화면에 프로그램 소스를 보겠습니다. 비긴 아래의 코드부터 실행됩니다. 그리고 엔드 마침표를 만나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예제 코드를 보실 때도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코드가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제를 설명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코드일 뿐이니 프로그램의 비긴부터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콘솔 애플리케이션은 텍스트만을 표시하고 키보드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체로 운영체제의 콘솔 또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됩니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대부분 의미가 없지만 여전히 데스크탑 플랫폼에서는 자주 사용됩니다. 프로그램 파일, 즉 델파이 프로젝트 파일은 애플리케이션의 중심입니다. 델파이 프로젝트 파일은 프로젝트 안에서 오직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이 파일의 비긴 엔드 블록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파일에 들어가는 코드는 주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정도입니다. 이 파일은 키워드인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의 이름 선언이 맨 앞에 나옵니다. 문제에는 writeLine과 readLine 함수가 프로그램 파일의 begin, end 블록 안에 있었습니다.
라이트라인과 리드라인 함수가 실행되려면 그 함수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 코드에는 그 정의가 적혀 있지 않는데도 실행됩니다. 그 이유는 이 함수에 대한 정의가 시스템 유닛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델파이에서 시스템 유닛은 사실상 필수 불가결한 유닛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닛은 유지수문에 나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16개의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 식별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잘못된 식별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번호를 적어주세요. 답변 제출을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1입니다. 임형섭님 축하합니다. 11번째인 1, 2, 3은 식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식별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age1이라는 식별자처럼 숫자를 식별자 안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맨 앞에는 올 수 없습니다. 식별자 이름 규칙입니다. 이 규칙만 지킨다면 식별자에 무슨 이름이든 붙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니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코드 이름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식별자는 쉽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답변 제출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if definition입니다. 윤중현님 축하합니다. 델파이 12의 코드 에디터에서 이와 같이 조건부 컴파일 지시어를 사용하면 현재 설정상 유효한 코드가 아닌 코드는 위와 같이 흐리게 표현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달러 기업까지 포함해서 HS분님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델파이 12의 코드 에디터에서 이와 같이 조건부 컴파일 지시어를 사용하면 현재 설정상 유효한 코드가 아닌 코드는 위와 같이 흐리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실행해보지 않아도 위 소스의 타겟 플랫폼이 현재 윈도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부정이란 소스 코드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무시하도록 컴파일러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델파이에 있는 조건 부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if definition과 if not definition을 사용하고 그 뒤에 나오는 정의된 심볼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더 새롭고 유연한 if 정의가 있습니다. 이는 그 뒤에 나오는 상수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의된 심볼로는 컴파일러 심볼, 플랫폼 심볼 등 많습니다. 시스템에 미리 정의된 심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직접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IDE에서 프로젝트, 옵션, 델파이 컴파일러에서 컨디셔널 디파인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코드 안에서 컴파일러 지시어인 define을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에는 undefine을 사용하여 해제합니다. 조건부 정의를 사용하는 구문은 이와 같습니다. if definition test라고 하면 이 부분은 테스트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만 컴파일됩니다. 만일 if not definition test라고 하면 이 부분은 테스트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컴파일됩니다. 참고로 조건이 여러 가지라면 else if 지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통해 보겠습니다. 델파이에서 퀴즈 헬로 플랫폼 델파이 프로젝트를 열고 코드를 보고 F9를 눌러 실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심볼의 정의는 예제 코드와 같이 define 또는 undefine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IDE에서 델파이 컴파일러 옵션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define 테스트 심볼 코드로 테스트 심볼 정의를 지정했을 때와 undefined 테스트 심볼 코드로 테스트 심볼 정의를 해제했을 때 그에 따라 조건부 컴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심볼을 이용해 컴파일에 포함 또는 배제하는 간단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if definition, else if, else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if definition의 반대 조건인 if not definition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if를 사용하는 방법 역시 오브젝트 파스칼 핸드북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드 에디터 사용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델파이에서 코드 영역을 선택하면 에디터 왼쪽 여백에 작은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혹은 Ctrl Shift J를 누르면 그 영역은 동시 편집 모드가 됩니다. 아래의 동시 편집 영역에는 I차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I차를 다른 글자로 바꾸면 해당 영역의 모든 I차가 동시에 바뀝니다. 만약 I차가 아니라 다른 식별자를 동시에 변경하고 싶다면 이 키를 누르면 그 뒤에 식별자가 동시 편집 대상으로 선택됩니다. 이 키는 무엇일까요? 네, 답변 제출을 중지해 주세요. 정답은 탭키입니다. 윤중현님 축하합니다. 앞에서 열었던 퀴즈 헬로 플랫폼 델파이 프로젝트를 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비긴과 엔드 사이에 있는 모든 영역을 보게 되면 옆에 작은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누르거나 Ctrl Shift J를 눌러주게 되면 동시에 수정할 수 있는 심볼들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가령 지금 상태에서 테스트 심볼을 테스트 헬로우로 하게 되면 동일한 테스트 심볼의 모든 글자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상태에서 테스트 심볼이 아닌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탭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과 같이 if definition, 라이트 라인처럼 바뀌게 됩니다.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중에는 중단점, 즉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 줄을 만나면 실행이 정지합니다. 이때 중단점 넣기, 없애기를 전환하는 단축키는 F5입니다. 그런데 중단점이 없어도 원하는 곳에서 커서를 두고 이 단축키를 누르면 그 커서 위치까지 실행하고 정지합니다. 이 단축키는 무엇일까요? 답변 제출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F4입니다. 이경백님 축하합니다. 중단점이 없어도 원하는 곳에서 커서를 두고 이 F4 키를 누르면 그 커서 위치까지 실행하고 정지합니다. 델파이 키보드 단축키를 정리한 글에서 유용한 단축키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1장 요약 단축키를 포함한 여러 자료들이 한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열었던 퀴즈 헬로 플랫폼 델파이 프로젝트를 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되는 코드 중 가장 위에 커서를 두고 F5를 눌러 중단점을 지정합니다. 이제 F9 키를 눌러 디버거를 통해 실행하면 해당 위치에서 멈춰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디버깅 할 때만 멈추고 싶을 뿐 중단점을 지정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커서를 옮깁니다. 가령 아래쪽으로 커서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F9 키를 누르게 되면 이 상태에서 F4 키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브젝트 파스칼 핸드북 6장 문자열 사용 관련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유니코드 문자 배열에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지만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7번째 문자는 이스케이프 문자이고 7번째 문자는 벨 문자입니다. 델파이에는 이런 제어 문자를 식별하는 사용 헬프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이 컨트롤이 맞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글자 수는 컨트롤을 포함해서 9글자입니다. 컨트롤 앞에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16분까지, 네, 이번 문제는 정답자가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is 컨트롤입니다. 델파이에는 이런 제어 문자를 식별하는 차용 헬퍼 함수가 is 컨트롤로 차용 레코드 헬퍼 함수인 is 컨트롤 함수를 사용하면 식별할 수 있습니다. is 컨트롤 함수는 캐릭터 유닛 안에 있으므로 사용하려면 유지수 문에 캐릭터 유닛을 추가해야 합니다. 알파벳 A는 컨트롤 문자가 아니므로 is 컨트롤 함수가 false를 반환합니다. 차 10은 라인 피드, 즉 아래 줄로 커서를 이동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is 컨트롤 함수가 이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예제는 다음 문제 후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코드 문자 배열에는 공백이 샵 32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샵 9에서 샵 13, 샵 32 등등 공백 문자는 여러 개입니다. 델파이에는 위와 같은 공백 문자를 식별하는 차용 헬퍼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답변 제출을 중지해 주세요. 아, 잠시만요. 네, 정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정답 나왔습니다. 답변 제출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is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HS무님 축하합니다. 이 코드는 델파이 캐릭터 0에서 255까지 중 공백으로 취급되는 문자를 찾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코드는 델파이 표준 문자열인 유니코드 스트링을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숫자 3개를 출력합니다. 그 숫자 3개를 쉼표로 구분하여 모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 19분까지 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다 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S1의 사이즈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S1에 할당된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바이트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답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이번 문제는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변수는 모두 크기가 같습니다. 21분까지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없는 걸로 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38입니다. 사이즈 오브 함수는 변수의 크기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문자열 변수이므로 크기는 항상 4바이트입니다. 문자열 변수에서 랭스 함수는 논리적인 길이를 반환합니다. 델, 파, 이는 세 글자이므로 3을 반환하게 됩니다. 문자열 변수에서 바이트 랭스 함수는 물리적 길이를 반환합니다. 퀴즈는 네 글자인데 각 글자 요소의 크기가 2이므로 총 8바이트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즉 스트링을 변수에 담아 복사 수정할 때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아래 빈칸을 순서대로 구분하여 적어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분까지 기다리고 그 뒤에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변수를 또 다른 변수에 할당할 때는 메모리의 주소가 같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정답에 근접했습니다. 네, 아쉽게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 2, 3, 4, 5, 6, 7, 8, 주소의 경우 1, 2, 3, 4, 5, 6, 7, 8, 참조 개수의 경우 2, 그 뒤 변경한 후에는 각각 1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자열 변수를 다른 문자열 변수에 할당, 즉 복사하는 경우 힙에 있는 데이터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힙 데이터에 대한 참조만 복사됩니다. 따라서 두 변수 모두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가 동일합니다. 다만 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참조 개수는 복사 전 1에서 복사 후 2로 1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2의 경우 이순신 메모리 정보 주소는 1, 2, 3, 4, 6, 7, 8, 참조 개수 2가 됩니다. 다시 말해 문자열 변수 S2에 S1을 할당하면 두 변수 모두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가 같습니다. 당연히 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참조는 한 개가 늘어나므로 2가 됩니다. S2의 문자열을 변경하면 S2는 새로운 문자열을 가집니다. 그러기 위해 새 문자열이 새 메모리 공간에 생기고 그곳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제 S2는 더 이상 예전 문자열을 참고하지 않으니 예전 문자열에 대한 참조는 한 개 줄어들어 1이 됩니다. 이번 상품, 네, 정말 아쉽게도 못 맞췄지만 개념은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잘 개념을 숙지하시고 다음에 좀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해설한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한 설명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자료는 행사 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델, 한번 직접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춘 문제는 예제 코드를 실행하고 코드를 들여다보고 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깝게 문제를 틀리신 김한수님께 이번 상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기 앞서 이번 상품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델파이 프로그래밍 컨셉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델파이 개발자로 입사 지원을 할 때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이 팩은 본인 또는 본인의 지인에게 발급할 수 있으니 실제 응시하실 분의 정보를 1개월 이내에 대부기업에게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통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드의 앞부분은 데코레이트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코드가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 실행을 했을 때 예시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코드만 직접 공부해 보실 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긴부터 시작해서 엔드 사이에 있는 이 구역을 유의 있게 봐주시면 됩니다. 델파이에서 문자열 즉 스트링 타입을 사용할 때 개발자가 메모리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설명한 방식 때문입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메모리 주소를 가져오는 방식, 즉 어드레스에 인테저 타입 S1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참조 카운터를 가져오는 코드가 상당히 간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함수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파스칼 핸드북 도서 6장을 통해 깊이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예제에는 앞에 사이즈 오브 그리고 바이트 랭스 등에 대한 코드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코드도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문자열 변수인 S1에 이순신이라는 문자열을 할당했습니다. 헬퍼 함수인 차수를 사용했을 때 무슨 값을 출력하는지 위 문제에 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은 무조건 형식에 맞춰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답변 제출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순 혹은 항상 순입니다. 윤중현님 축하합니다. 문자열 안에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를 다루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헬퍼인 차수를 사용하면 인덱스가 무조건 0부터 시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sys utils를 유지수문에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문자 바로 뒤에 인덱스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는 컴파일러 지시자에 따라 반환값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델파이 12.1 기준으로 컴파일러 지시자인 제로 베이스드 스트링스의 기본 설정은 오프입니다. 델파이에서 문자열을 다룰 때 전통적인 방식은 가장 앞에 문자의 인덱스가 0이 아니라 1이었고 이것에 맞추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시원한 퀴즈 대회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품을 받지 못했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주간 기술 자료 이메일에 항상 퀴즈가 있으니 이를
이 퀴즈의 행사에 참여하셔서 꾸준히 정답을 제출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 후기에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행사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제 이 창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혹시 예제 소스 코드를 보고 싶은 분들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남아주세요. 예제 소스를 해보기 쉽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주소와 참조 카운트를 가지고는 스트링 메타 예제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데브기어에게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퀴즈 대회, 행사, 세미나 등등 무엇이든 지금 부담 없이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청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을까요? 아니, 아직 계실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좀 나가셨을까요?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한 인사 한번 드리려고 잠깐 네, 얼굴 한번 비추려고 나왔고요. 혹시 뭐 저희가 깜짝 퀴즈 좀 준비를 했는데 호응이 좋고 좀 좋으면 저희도 꾸준히 좀 정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뭐 퀴즈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해요. 혹시라도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좀 계속 한번 좀 관심을 가져서 같이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영업 담당으로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래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뭐 다음에 또 퀴즈를 준비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메일이나 다른 뭐 방법으로도 좀 홍보를 많이 해드릴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쉽게 8번 문제였나요? 거기서 가방이랑 머그컵을 드리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정답자가 없어서 좀 아쉬워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한 분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가방을 이전에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시거나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분 배제하고 다른 더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재밌는 퀴즈로 다시 찾아뵙거나 아니면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